자, 오늘은 디테일의 차이가 얼마나 리더십의 차이인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님이라는 글자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한용운의 님의 침묵처럼 내가 보고 싶어하는 님, 그리워하는 님, 만나고 싶어하는 님, 은혜로운 님, 사랑하는 님, 이 님이라는 글자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 그냥 긍정적이 아니고 초긍정적인 낱말입니다. 여기에 점 하나만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뀌죠. 이 점 하나를 찍음으로 말미암아 뜻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 내가 신경도 안 써도 되는 사람, 또 내가 그냥 무심코 지나쳐도 되는 사람. 물론 우리 충효의 사상의 예라는 것은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도 예를 다해서 사랑과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존재의 대상이지만, 일반론적인 남과 님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라는 것이 점 하나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테일의 차이다. 그래서 지도자는 크고 넓게 보되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지도자, 즉 디테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만 한다. 또 하나 볼까요? 자, 그 다음 고질병이 있습니다. 어느 날 뭔가 머리가 아프고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무기력해지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딱 보더니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다음 주에 보호자하고 같이 오세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저는 잠을 못 잡니다. 일주일 후에 얼굴이 수척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고질병에 걸렸습니다. 주의를 정리하시고 재산도 정리하시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먹고 싶은 것도 드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6개월 후에 생을 마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한부 인생 6개월이잖아요. 시한부 인생 6개월을 받은 분은 6개월을 못 넘깁니다. 3개월 만에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냥 몸이 피곤했을 뿐이니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술도 한 잔씩 하시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3일이면 다 낫습니다. 이 순간 이분의 삶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끊임없는 원동력이 용솟음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점 하나의 차이입니다. 볼까요? 고질병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고질병과 고질병의 차이는 점 하나 차이인데 그 결과라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나에 대한 감정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분에게 나는 신뢰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분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디테일을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분은 지도자의 자질이 충분한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하는 선비잖아요. 선비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격 중에서 최상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상층.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세가 바르고 말에 품위가 있고 행동에 품격이 있으면 이분은 참 선비 같은 분이다. 교육사라는 것은, 충효의 교육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충효의 교육을 시키는 선비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충효의 대학을 다닐 때 몰랐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뭔가 이분이 달라진 것이다. 뭔가 말 한마디에 따뜻한 배려의 말이 있고 행동 하나에도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행동이 보이고, 또 무엇인가 얼굴에 은은한 미소가 풍기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웃으면서 뭔가 넉넉한 마음이 얼굴에도 느껴진다. 교육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교육사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 바로 미인 대칭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저를 따라서 해봅니다. 미인 대칭의 법칙. 크게 할까요? 미인 대칭의 법칙.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자. 이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내가 먼저 웃으면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끊임없이 칭찬해 주는 것. 그래서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일소 일로 하루하루 내가 웃으면 젊어지고 하루하루 화를 내면은 내가 늙어진다. 웃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웃는 연습. 내가 먼저 미소 짓고. 남자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것이 뭔가요? 인사. 왜 인사를 제대로 안 했느냐? 왜 너는 나보다 새까만 후배이면서 왜 나에게 인사를 먼저 하지 않느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나이는 내가 적더라도 내가 선배인데 인사를 해야지. 나이와 선배냐 후배냐 가지고 가장 많이 싸우는데,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선배든 후배든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요. 후배가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일어서서 먼저 인사하면은 그 후배는 더더욱 미안해서 내가 70도로 숙이면 90도로 숙이겠죠. 내가 인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먼저 인사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장점이 무엇인지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금마는 칭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장점이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저는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고슴도치 어머니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슴도치의 어머니가 어느 날 아들 자랑 대회에 나갔습니다. 아들 자랑 대회에 나가서 많은 아들들 자랑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고슴도치 어머니가 딱 등장을 합니다. 저는 우리 도치는 얼마나 부드러운 털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털을 가진 내 아들 도치의 가슴에 내 얼굴을 묻고 있으면 그 따뜻한 온도와 그리고 그 부드러운 털 때문에 나는 행복에 겨워서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의 털이라는 것이 날카로운 가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그 털이 부드럽고 따뜻한 털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장점이 없으면 장점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다못해 옛날 우리가 단편 소설에 나오듯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아들이 나하고 닮은 모습이 없으니까 찾아낸 것이 무엇인가요? 발가락이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장점을 찾아내서 그 장점을 부각시켜서 칭찬을 하는 것이죠. 자, 한번 갈까요? 미인 대칭의 법칙. 시작.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자. 끊임없이 칭찬해 주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화하면서 칭찬하자고 했는데 대화도 법칙이 있습니다. 자, 대화의 1, 2, 3 법칙. 시작.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고개를 끄덕인다. 내가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김지연 아나운서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만날 때마다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내가 이야기 다 하고 상대방이 뭔가 이야기만 하려고 하면은 딱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바로 치고 들어가서 내 이야기만 한다. 그러면 한 번, 두 번은 몰라도 세 번째는 내가 가능하면 안 오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끼리 연락을 해서 만납니다. 왜? 피곤하니까. 말을 많이 하면 피곤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한 번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말을 두 번 들어주고 상대방의 말을 하면은 어떻게?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정말 저에게 교훈의 말씀이십니다. 정말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훌륭하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미워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겠죠. 언제 어디서라도 환영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기회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딱 나오잖아. 입은 몇 개예요? 입은 하루 귀가 몇 개입니까? 한 번 말하고 두 번 들으라는 것이에요. 인체
해부학적으로 딱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내가 언제 어디서라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안 보면 보고 싶고, 내가 참석을 안 하면 전화해서라도 오라고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대화의 1, 2, 3 법칙 시작.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고개를 끄덕인다.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 인간관계는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인간관계. 자, 인간관계 1, 2, 3 법칙 시작.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오늘 만나서, 자, 오늘 정말 우리 의기투합해서 오늘 바로 의형제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것은 10대나 20대 때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사회생활도 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상대방을 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제일 먼저 한번 차 한잔 합니다. 커피 한잔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한 번 더 만나고 싶은 것이에요. 언제 제가 맛있는 맛집 초대해서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는 것이에요. 이번에 가치관은 무엇이고, 고향은 어디고, 그동안 어떤 일을 했고, 교우관계는 어떻고, 이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식사하면서 참 많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맨날 맹숭맹숭 식사만 해서 되겠습니까? 다음에 소주 한잔 합시다. 술 한잔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나를 풀어놓고 나를 무장해제시키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을 나눠 보았을 때 비로소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물론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게 뜨겁게 만났을 때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 천천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볼까요? 자, 인간관계 1, 2, 3 법칙 시작.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시면서 하는 또 여러 가지 주당의 5가지 불문율, 청탁 불문, 사람 불문, 장소 불문, 술값 불문, 생사 불문, 이런 주당의 5가지 불문율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이제 술 드실 때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도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당의 5가지 불문율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랬을 때 서로 술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배제의 기법도 건배제의 기법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제가 차후에 강의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시간인가? 이 시간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이게 화양연화예요. 물어봅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당신의 삶에 있어서 화양연화는 언제인가?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매번 여러분이 만드는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그랬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한다. 나는 지금 이 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 화양연화의 시간입니다.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가볼까요?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자존감이. 아까 강의 중에 지식은 나를 앞세우고 지혜는 다른 사람을 앞세운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존감 굉장히 강하잖아요. 뭘까요?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을 한 자로 줄이면, 두 자로 줄이면, 세 자로 줄이면, 네 자로 줄이면, 5자로 줄이면 나나나나나 하잖아요.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누가 만들어주느냐? 내 스스로 자존감을 만드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는 중요의 대학 중요의 교육사 5기 학생으로서
대한민국 누구에게라도 내가 교육을 시키는 선비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정신문화인 중효의 사상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내가 갖고 있다. 이런 자존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자, 그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 이 자존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리더의 덕목에서 나옵니다. 리더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공적인 일인가? 아니면 사적인 일인가? 공적인 일이라면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고, 사적인 일이라면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업무에서 다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이것은 분명히 공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인연에 의해서,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공적인 일을 처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나의 관계에 의하면 당연히 이 일을 들어주는 것이 맞지만은 이것은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절차와 형식과 그리고 자격이 갖춰졌을 때 정식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리더의 덕목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항상 리더는 공사를 구분해야 한다. 자, 따라합니다. 공사를 구분해야 한다. 두 번째는 경중을 따져야 한다. 이것이 과연 중요한 일인가? 아니면 가볍게 처리해도 될 일인가? 여러분, 곡성에 나오는 영화 대사 무엇이 있나요? 무엇이 중요한디? 도대체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신경만 쓰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는 것, 리더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자, 경중을 따져야 한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경중을 따져야 한다. 세 번째는 선후를 살펴야 한다. 먼저 해야 할 일, 나중에 해도 되는 일들을 따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일이다. 갑자기 심장마비 환자가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심폐소생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누구에게 연락할까요? 이것은 선후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먼저 앞서서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이것은 천천히 해도 관계없는 일인가? 선후를 따져야 한다. 자, 따라합니다. 선후를 살펴야 한다. 세 번째는 완급을 조정해야 한다. 완급을 조정해야 한다. 내가 이것을 원만하게 천천히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일, 아니면 이것을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 이런 완급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인간관계도 말씀을 드렸죠. 완급 조정이에요. 이것이 리더가 갖춰야 할 네 가지 덕목입니다. 자, 크게 앞을 좀 보세요. 자, 가슴 펴고 따라합니다. 리더의 덕목, 공사를 구분해야 한다. 경중을 따져야 한다. 선후를 살펴야 한다. 완급을 조정해야 한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학여역수. 자, 따라합니다. 학여역수.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배움이란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배를 노젓는 것과 같다. 이게 배움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세차게 거슬러 내려오는 이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배를 노를 젓는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쉬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태하는 것이야.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중요의 교육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에요. 자, 따라해 볼까요? 학여역수. 배움이란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배를 놓 젓는 것과 같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이제 사자성어 나옵니다. 자, 대관소찰, 이 지도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글대자잖아요. 볼관자. 크고 넓게 보되 작은 것도 잘 관찰하고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지도자가 되어야만 한다. 야, 내가 대표인데, 내가 회장인데 이런 것들은 총무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것들은 직원이 알아서 해야지. 물론 대표가 해야 될 일, 회장이 해야 될 일, 또 집행부가 해야 될 일, 회원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따로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러나 지도자라는 것은 크고 넓게 비전을 갖고 미래를 예측하고 카리스마를 갖고 조직원을 이끌어 가고 따뜻한 리더십으로 조직원을 잘 아우르는 것, 비전을 갖고 철학을 갖고 정의와 진실과 양심으로 미래를 향해 가되 그 조직원의 작은 일 하나도 세세히 살펴보며 관찰하고 아우르고 위로하고 그리고 안아주는 그런 따뜻한 리더십을 함께 갖춘 그런 지도자가 바로 대관소찰하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카리스마와 따뜻한 리더십, 이것이 21세기의 지도자다. 왜냐하면 19세기, 18세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징기스칸 맨 앞장서서 칼을 들고 나를 따르라. 알렉산더 대왕 어떻게 했나요? 맨 앞에서 앞장서서 달려나가면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줬지만 21세기의 리더십은 강력한 카리스마와 따뜻한 리더십, 감성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중요의 교육사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을 버려야 하고 강물이 바다를 만나기 위해서는 강을 버려야 한다. 내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그런 결단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 모시고 그리고 우리 2기의 이춘성 회장님, 우리 3기 김치용 회장님께서 졸업사정회 때 사인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중묘의 사상의 실천과 전파를 위해서 오래도록 함께할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